반갑습니다. 저는 손재구라고 하고요. 박사인 걸 숨기려고 했는데 박사라고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1, 2월 달은 노는 달이에요. 왜인지 아실까요? 네,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방학이라 이제 쉬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케언즈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오랫동안 아메이에서 보상으로 보내주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을 성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선입견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 학부는 전공이 이제 공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편견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데이터를 우리 인간의 뇌가 다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담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여기 이제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메이 사업에서도 상담을 하잖아요. 그 상담하고 유사한 것도 있고 좀 다른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요즘 이제 건강 공부 많이 하시죠.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에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고 나의 수면 습관과 나의 운동 습관과 이런 생활 습관들이 내 삶에 이렇게 인체 생리 네트워크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도 요즘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겼는가 하는 것들을 좀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제 철학에서 사용하는 에포케라는 용어를 쓰는데, 내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 혹은 이 현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지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감정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거든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온 적도 있겠고 스쳐 지나간 적도 있겠고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남긴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아메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남기는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회사가 있구나, 그런 제품이 있구나, 이건 미국에서 온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장벽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축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트에 가서 사과 3개 사오고 만약에 수박이 있으면 하나 사와, 이렇게 사오시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박이 있으면 사과를 하나 사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코딩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명령어들을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저런 오류들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명확한 지시를 주지 않으면, 요즘 제미나이나 챗GPT에 애매한 질문을 하면 애매하고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더 정확히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치버스데이 때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강의들을 하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발달한다고 해요. 제가 이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고 강의하다가 이쪽에 와서 강의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제가 듣고 배운 것을 조금 더 섞어서 실제 제가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사용하는 표입니다. 아메이를 말하지 않고 강의실에서 이런 현실 점검 얘기들을 좀 하게 되죠.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3, 40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향후 나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우리 인간은 신체가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고 언어도 발달하고 사회 경험을 통해 아까 정서도 생긴다고 했죠. 사회 정서 발달, 가족 발달, 직업 발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학부 때 전공도 공학이었기 때문에 전공을 바꾸고 하느라고 한 40대 후반쯤에야 이제 이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단체나 뭐 행정실이나 이런 데서 제가 이제 그 공대생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다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학위를 가지고 이 취업 시장의 문을 딱 두드리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가 있다고 되게 인생이 피고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 강사가 살아가는 삶은 되게 좀 척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학기, 그러니까 4달 동안 돈 받고 2달 동안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굉장히 그런 현실 속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도 역시 경쟁 사회이고 어디 가서 교수라도 이제 정교수라도 해보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곳 강의장에서 와서 여러 이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또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운동 3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준비운동만 한 45년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을 하지만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의 인생 흑자를 43세를 정점이라고 본다고 해요. 슬프죠, 그렇죠? 태어나서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얘는 용돈을 조금 주고 집에서 일을 시켜요. 빨래 개기, 뭐 설거지하기, 뭐 바닥 쓸기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그걸 왜 시키게 됐냐면 그 리치와 제이의 자서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분들도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노동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용돈 뭐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이렇게 받으면 다 탕진하잖아요. 또 올 거니까. 용돈은 계속 올 거니까. 근데 그게 매번 오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좀 조기 교육 측면에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좀 시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보셨듯이 80세 정도까지는 요즘 이제 일하고 싶어 하시죠.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한 70세 정도가 되면 아파트 관리원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줄잡고 들어가도 됐는데 요즘은 그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대요. 그걸 이수증이 없으면 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소비하고 또 오랫동안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 이 경제가 이제 굴러가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글씨가 좀 적은데 그냥 헤드라인만 보세요. 저 10년 전보다 돈을 덜 쓴대요. 워낙에 이제 저성장 시대이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보건의료나 문화, 소비, 지출 비중은 증가하지만 총액으로는 돈을 덜 쓴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아까 보셨지만 이 아이가 이제 142살까지 산다고 하고 또 이게 이제 2015년 타임즈 표지고요. 저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가 2017년 잡지예요. 저 2017년쯤에 서울대 이제 유기훈 교수님 팀에서 이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이 미래 계급 전망을 이렇게 내놨는데 여러분들도
챗GPT와 제미나이에 의존되어 있으신가요? 요즘은 카카오톡에도 챗GPT를 쓸 수 이렇게 메뉴가 생겨났는데,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로봇들이 일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국가가 이런 복지 체계 속에서 아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그 급여 정도만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뚫었죠, 오늘.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금도 있고,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삼성전자 사신 분도 있겠고, 부동산을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홍콩이 저 부동산이 저렇게 오르다가 이제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이제 좀 곤두박질 치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평균화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한 75% 한국 코스피 시장이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75%의 수익을 먹은 사람도 있고, 예. 그냥 삼성전자 한 두세 주 정도 누가 사라고 하니까 이제 사놨다가, 이게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살 걸.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그 양극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데, 되게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조금 약간 씁쓸했어요. 부자들이 주는 돈을 그걸 이제 노동자들이 받아서 다시 그 물을 이쪽에 뿌리 쪽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근데 잘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체계로 돌아간다는 그 사회를 풍자하는 약간 그런 그림이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부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제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왔더니 이제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에서 이제 사분면 얘기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친구한테 했더니 갑자기 유튜브를 탁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떻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유튜브였어요. 결국은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 아메이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책을 쓰고 그 인세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걸 이렇게 비꼬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보니까 약간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이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분면으로 소개한 것들을 좀 우리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 이 시니컬하고 이 사회에 이렇게 그 자조 섞인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하면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학부, 대학원, 석사, 박사 이렇게 하면서 나름 전문 직종으로 이 세계를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엉덩이 근육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이 혀만 있으면 80세까지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사실은 되게 얄팍한 생각이었어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가늘고 길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하지 못한 게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변수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 직종으로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문직이지만 급여 생활자와 다를 바 없는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게 됐고,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저게 1995년에 발간된 책인데, 저 때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조우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걸 직접 읽고 자기가 쓴 글인지 아니면 누가 쓴 글을 퍼다 나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노동의 종말을 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분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모두가
위기를 겪게 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AI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AI 시대에 살아남는 필살기가 뭘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챗GPT는 내가 면밀히 물어볼 때 상세한 데이터를 주지 대충 물어보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긁어다 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2020년 2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팡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녹음해서 올리세요. 강의실에 가면 학생들이 없고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저는 빈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시기를 겪다가 이곳에 와서 이런 사업 설명을 듣고 이런 건강 강의나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으면서 내가 가늘고 길게 사는 그 삶을 원했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서 이 상담 심리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거기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08년, 2006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것도 어느 타임즈인가 어디 표지에 나온 그 사진인데 그때도 위기였고 IMF 때도 위기였고 그 2008년에도 위기였고 코로나 때도 위기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 이제 그 적응하고 또 극복하고 살아온 그런 삶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아메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제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메이 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굉장히 그냥 이미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생필품들을 다루는 회사인데 사실은 아메이가 그러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로 기업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 삼성, CJ나 현대, LG, 두산, 롯데 이런 대기업들도 사실은 시작부터는 다 이런 생필품들을 다루었던 그런 회사들이고요. 여전히 LG 같은 경우도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생필품이 정말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것을 이 대기업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조스도 이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지 묻지 마라. 10년 후에 변하지 않을 것. 그것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런 자료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2012년도에 그 아마존 행사에 나와서 이 얘기를 처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영어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 생필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제프 베조스는 생필품의 위력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아마존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그러한 것들을 더 집중해서 포커싱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 전략을 말한 것인데 우리는 그 말을 이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죠. 아메이 회사는 직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직접 판매, 그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고 미국의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그 직접 판매 기업들 랭킹을 매기는데 아메이는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이 매출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들까지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2025년에도 여전히 그렇고 13년 동안, 13년 동안 아마 이 통계를 낸 이래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회사가 어딘지 대략 짐작하시나요? 나이키와 애플과 구글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렇죠?
이 기업들이 이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냥 세제 회사, 생필품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도 역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 시간에 이제 강혜연 리더님이 제품 설명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회사와 또 수익 구조 위주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려고 하고요. 대부분 여기에서 걸리세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행간으로 읽는 피라미드 아니야? 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이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는 어차피 생산되는 공장으로부터 이 물건을 누군가는 가지고 그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찾아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여러 사진들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픽업 트럭 같은데 이제 아메이라고 써 있는 이제 그 제조 회사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던. 이제 하지만 이제 다단계 네트워킹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물류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물건을 그 사업자가 들고 직접 찾아가도 좋지만 회사가 배송해서 소비자 문 앞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죠. 한국아메이가 91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마침 한진택배랑 이 택배업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문 앞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을 배달해 드립니다 하고 막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던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이나 물류가 변화됨에 따라 이 아메이 사업도 그냥 되게 허접해 보이고 되게 없어 보이는 도어 투 도어 세일즈에서 이제는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 이게 이 S&P 상장 기업의 평균 수명 추이라고 하는데, 이렇다고 해요. 예전엔 30년, 35년 이렇게 가던 옛날 옛죠.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965년부터 데이터네요. 근데 이제 요즘은 2020년, 25년 점점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은 줄어드는데, 아메이는 66년, 1959년에 이제 창립이 됐고,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91년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1959년 11월 9일 날 이제 창립이 됐고, 이 두 청년, 요쪽에 계신 두 분이 이제 창업자이시고, 저쪽에 계신 분은 이제 그 2세대, 덕 디보스와 스티브 베넨델, 두 공동의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회장이라는 이름보다는 공동의장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것 같고, 저쪽에 보이시는 저 회사 전경이 이제 미시건주에 있는 에이다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이 회사를 시작했고,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랜도 매직 구단 얘기하면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메이 센터가 지금 이제 그 스폰서가 바뀌어서 이제 기아, 미국 현지 법인 기아가 이제 스폰서가 되면서 그 예전에 올랜도 매직 그 농구 경기장에 써 있던 아메이가 이제 기아 로고로 바뀌었는데, 이런 스포츠나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이제 공헌하는 아주 놀라운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창업자 중에 이제 제이 베넨델 회장님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SK 최태원 회장님 같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전 기업을 이제 그 대표하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신 이제 스티브 베넨델은 두 번, 2013년, 2001년 이렇게 이제 두 번 의장직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이 사진, 화질 좋은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긴 하던데, 청와대에 와서 찍으신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웬만한데 한국 같은데 방문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그냥 어디 동네에서 구멍가게처럼 세제팔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아메이 이사회 공동의장 맡고 계신 덕 회장님과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이십니다. 이 기업은 상장된 주식회사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제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프라이빗 컴퍼니가 이제 사기업, 상장되지 않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 글로벌 아메이가 이제 70위에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길래 이 인더스트리가 이제 이 사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생필품과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나 하고 소팅을 해봤더니 SC 존슨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메리케이. 한국에서 이제 철수해가지고 막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런 이 메리케이도 이제 직접 판매 회사인데요. 요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찾아보니까 2025년도 자료에 메리케이는 이제 사라졌어요. 매출이 그 랭킹에 이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 수준이 돼서 이제 사라졌고, 여전히 이제 SC 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살아있는데, 이쯤 되면 궁금하시지 않나요? 도대체 SC 존슨이 뭐길래 1886년부터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래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뭐를 하는데, 살충제, 그 다음에 지퍼락,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도 지퍼락 없이는 사업하실 수 없죠. 파이 구워서 담아서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회사구나 한데,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SC 존슨이라는 회사와 아메이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렇게 답해 줄 겁니다. 나름 친환경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연구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 아메이 기업이 놀라운 것은 그 기부하는, 물론 이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필란트로피스트인가요? 네. 필란트로피스트, 네. 기부자들. 잘 아시죠? 네, 워렌 버핏도 잘 아시고, 빌 게이츠 그 재단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후원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 회장님이 이제 유퀴즈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 하셨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 벌어들인 부를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도 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는데요. 이런 부자가 한국엔 없나 봐요. 도시를 일으키고 병원을 짓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비에 기금을 투자하고, 또 뭐 어디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산불 피해가 되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가 한국에는 없어서 찾아갔는데, 이것도 2회인가 방영하고 종영됐다고 해요. 더 찾을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그래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리치 앤 헬렌 디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재단이 2024년 5월 1일 재단의 기금을 다 소진하고 선셋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재단이 이제 더 이상 기부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거봐, 이제 끝난 거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기사를 잘 보시면 이 첫째 아들인 딕 앤 베시 디보스도 재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부부들마다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베넨델 가문 쪽에서는 이런 의료나 뭐 이런 것들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비를 투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수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시간이 되면 요때 기념식 했던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지역에 이제 진출해 있고, 말레이시아 사례도 잘 아시죠? 단 한 명의 ABO가 남아있다면 철수하지 않겠다. 또 뭐 이런 일본의 고베 지진, 홍수 나고 뭐 이럴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 찾아가서 돕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밖에서, 이 아메이 시스템 밖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바라보던 시절에서
다시 이 안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알아보니까 아, 정말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필품들을 다루는 회사이고요. 단 한 번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때요? 여기 AP가 터져나죠. 그렇죠? 치약 파동 났을 때 치약이 이제 인당 구매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아메이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이슈가 걸리지 않았던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영상은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 LOC를 호수에 이렇게 확 붓는 그 영상이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공익 광고에 그런 광고를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분해된 자연에 흘러 들어가도 생분해되는 그런 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UN 환경 프로그램상까지 그 공로상까지 이제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회사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저는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곳에서도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정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 사업과 이 회사를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아메이도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 이제 뭐 비록 6년이고 뉴트리라이트 90년이지만 150년, 200년까지도 계속 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24년에 이제 글로벌에서 임팩트 리포트라고 나온 자료인데요. 7.4 빌리언,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조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3위입니다. 3위. 뭐 중국은 어차피 이제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 미국과 한국은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아메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300만 하여튼 ABO 전 세계 이제 사업자 수에 한국 ABO 수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한국 아메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그 연구소를 이제 본사 쪽으로 통합한다고 하는 그 기사인데, 에이다에 이런 기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그 다시팩에 사용되는 것처럼 이 PCR이라고 하는 재사용되는 그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그런 식물로부터 유래된 그런 포장재를 사용하는, 그래서 환경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기농 농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자체 인증 유기농 농장은 유일한 글로벌 비타민 및 건강 보조식품 브랜드라고 유로 모니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클레임 자료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뉴트리라이트 세계 판매 1위, 비타민, 뭐 단백질,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세계 판매 1위 하는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여기에도 이 계속 사용되는 게 이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땅이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계속해서 아주 양질의 농작물들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끔 적정한 휴지기를 두고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돌리는 그 생태계 유기농 농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요 사이트 주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추적 가능한 거, 이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된 그 재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추적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비전 헬스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클릭하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훔볼트 해안에서부터 생산돼서 쫙 원료들이 에이다 본사 공장에 모여서
패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국 아메이는 아까 그 10조, 전 세계, 이 글로벌 아메이가 10조잖아요. 지금은 한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2조를 향해서 이제 비전 보너스를 재편하고 비전 트립을 가지고 더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직접 판매라고 했는데 그 이제 동네 슈퍼 같은 경우는 어디 총판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중간 유통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유통 비용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낮은 원가, 유통비, 그래서 우리 소비자에게 들어오는 이 가격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유통비, 광고비들을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판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유통 구조를 이제 그 생략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결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트를 바꿔 쓰는 거예요. 물론 아메이 마트에 없는 것들이 있죠. 지퍼락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근데 예전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이 용기가 있었어요. 그쵸? 뭔가 하여튼 그 아메이에서 생산된 건 아니지만 아메이와 관련된 무언가가 이렇게 집에 있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필수품을 저런 마트나 홈쇼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면 요즘은 이제 비싸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성비나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 품질들을 생각하면 그래, 이 정도 기능을 하는 제품은 그 정도 돈 내고 쓸 수 있지. 또 심지어는 그거 너무 비싸서 안 써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롱제비티가 나와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나는 고온진만 쓰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분들도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다면 그 남는 돈을 내가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은 3개월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뉴트리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사용해서 3개월 이내에 다 반품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반품 처음 할 때 되게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적지? 근데 진짜 그냥이라고 써본 적도 있고요. 뭐 단순 변심, 아니면 뭐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염색약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염색을 해봤더니 색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럼 또 반품을 다 해주는 아주 좋은 마트입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이 그만큼 반품을 해줘도 이 생태계를 이제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공유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마트가 있다고. 두루마리 휴지, 롤티슈, 좀 고급진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롤티슈도 그냥 저런 데서 사지 말고 우리 제품을 바꿔 써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대문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 제품들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사업의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곧 소득이 되고 그것이 나의 또 다른 어떤 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이 장표를 만들어서 제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 그리고 연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업이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아메이마트로 바꾸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산소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또 요즘 다 해보셨죠, 그쵸? 예. 제 친구가 0.7세더라고요. 그 건강 나이가. 그래서 나는 40대인데 30대 언저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어떻게 했길래 건강 관리를 아메이 뉴트라이트도 없이 이렇게 잘했니?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생활 습관이 좋더라고요. 예.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네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지 한번 상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체지방도 감량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배도 약간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그런 체형 아시죠? 이렇게 서 있는 체형. 예. 엑스바디를 찍었더니 이게 골반이 틀어졌고 이게 이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과신전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타서 이제 이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발달시켰더니 이제 체형이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건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수익 구조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글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으로 합산되고 PV는 비율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비율을 그룹 BV에 곱하면 내가 받는 캐시백이 결정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0.78만 곱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야 근데 내가 받는 캐시백이 왜 1.78을 곱한 돈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BV가 낮은 제품을 네가 산 거야. 25센트 라이드를 샀던지 했을 때 이 BV 볼륨.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본사에서 들은 얘기가 25센트 라이드는 그 가격에 만들 수 없는 바이크래요. 근데 이 다단계 그 방문 판매법에 의거해서 이제 160만 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에 맞추느라 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BV가 그래서 낮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V가 낮은 제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공부를 해보시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보셨죠, 그렇죠? 나보다 그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전달하는, 공유하고 연결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이 보상을 돌려준다고 하는 거고요. 잘 보시면 다른 것보다는 내가 받는 저 할인율이에요. 보통은 요 20만 PV 하려면 한 40만 원 조금 안 되는 소비를 했을 때 코어 제품으로 아까처럼 그 BV 얼마 안 되는 거 말고요. 풀 PV와 풀 BV가 있는 제품을 썼을 때 할인율이 한 11.2% 정도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야 요거 부가세 정도는 떨고 원가로 가져온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돈을 다 빼주고 하는데 요건 제가 좀 더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사용하시면 여기도 11.5%의 적립률이에요. 그럼 11% 캐시백으로 돌려받고 장바구니 이용하면 또 11.5% 정도 에이클릭스 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거 두 가지만 이용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이 에너지 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아까 그 그룹으로 합산한다고 했죠, 수익은.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4명의 그룹은 총 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볼륨이에요. 캐시백이 2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얘나 쟤나 걔는 20만 PV가 안 되는 거죠. 맨즈팩 하나 먹으면 캐시백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좀 덜해지고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요즘같이 이제 건조한 겨울철에는 이제 눈도 뻑뻑하고 한데 요걸 딱 먹었더니 굉장히 피로가 회복되는 그런 효과 정도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야, 난 너희들 덕분에 2만 원 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얘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는데? 그래서 너도 나처럼 하면 돼.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9%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13명의 그룹은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볼륨입니다. 아까 그 가장 나중에 가입한 사람부터 캐시백을 돌려준다고 했죠.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캐시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얘나 쟤나 걔가 이제는 2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만 원, 2만 원, 2만 원 빼주면 나는 14만 원 정도 캐시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14만 원 정도 받는다. 근데 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인데 한 25만 원 버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이 세 번째 계열에서 이제 2명씩 더 소개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더니 이제는 31명의 그룹이 됐어요. 그러면서 6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오는 볼륨이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서부터 줘야 될 캐시백들을 다 주고 나면 저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맨즈팩을 이제 공짜로 먹을 수도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이렇게 샘솟듯이 나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브론즈 빌더 그룹은 28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 기여한 바에 따라 이제 나누어 갖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SP가 되면 이제 요거는 그냥 1000만 PV니까 계산하면 한 37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 SP 달성했어요. 캐시백 얼마 나왔니? 저 300만 원이 넘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가입은 안 할 거야.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제품은 내가 쓸게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소개하고, 그 사람도 사실은 나를 통해서 아메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계속 사업 설명을 해서 네가 그냥 나한테 돈을 주고 그 제품을 살 게 아니라 이 구조 속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부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 팔대를 탁 꼽아서 피를 쪽 빨아먹는 그런 피라미드 다단계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부터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정말 윈윈 비즈니스고, 이제 1000만을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하는데 그 플래티늄을 몇 명 도왔느냐를 가지고 또 다른 이 세계, 보석핀의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이 여러 가지 제품과 또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치와 제이 회장님이 과연 이것을 창립할 때부터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뉴트리라이트에서 디스트리뷰터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미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의 그 초석이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정교화되고 각 나라에 맞춰서 이 보상 플랜들이 맞춤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회사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이 사실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상해주고 또 특별한 여행을 준비시켜주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창업자들도 2세대, 3세대로 이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이 정신을 쭉 이어내려가게 하기 위한 많은 그 노력을 더하고 계신데, 이것이 그냥 제가 어디 가서 이영만리라 그랬더니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영만리, 이 머나먼 한국 땅에 있는 저에게까지 리치와 제이 회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가치와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나를 통해 또 우리 자녀들과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회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두 분의 인자한 미소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장표를 늘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너스트 그룹이 참 대단한 게, 저희가 처음 파운더스 PT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달릴 때 여행 점수를 미처 채우지 못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7, 8월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 그룹에서 준비해준 그 뉴핀 초대 여행이었어요. 큐슈에 이제 여행을 가서 장희수 탑리더님과 여기 이제 정책위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과
되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別府시에 있는 스기노이 호텔이라고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부산에 가면 파라다이스 호텔 혹시 가보셨어요? 묵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 호텔이 최고의 호텔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가보고 나서 이제 끝. 파라다이스 호텔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정말 이 시너스 그룹이 대단한 게 저는 이제 본사 여행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기를 갔었는데 이 여행을 준비해 주시는 이 다이아몬드 리더님 또 장희수 탑 리더님이 본사 여행 못지않게 이 경험을 한번 느껴보라고 이걸 준비해 주신 걸, 그 감격에 차서 이렇게 남성 리더님과 같이 이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절이 있고요. 또 본사에서는 이제 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다고 이제 경주 세미나를 또 초대해 줬는데 저 호텔 이름이 라한 셀렉트. 보문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호텔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시간이 한 절반 정도 있었고 나머지 이제 즐기는 시간이었지만 되게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큐슈에 가서 이렇게 보냈던 그런 사진들.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드림보드 많이들 만드시죠. 내가 나중에 이런 거 이룰 거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서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이 노트북과 케언즈 여행을 성취했습니다. 요 노트북이 이제 2014년 1월쯤에 샀어요. 그래서 지금 12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골골거리는데, 저는 그 기계를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이고요. 이 노트북도 배터리만 갈면 향후 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이제 성능이 떨어져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는 저희 그 공동 사업자 1 리더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300만 원을 하사하셔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고, 케언즈 여행, 제가 아까 그 시너스트에서 보내줬던 큐슈 여행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 본사 여행은 한 10배 정도 더 좋은 것 같아요. 10배보다 더 많나? 근데 하여튼 굉장히 근데 이 케언즈에 가서 더 깜짝 놀란 게 큐슈 여행의 퀄리티였어요. 이 본사 여행을 안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그것 자체로도 너무 좋았는데, 본사 여행을 가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그 아주 세심한 손길들이 이 여행에 가보니까 굉장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저 용돈도 큐슈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뭐 사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 주신 것까지 다 똑같이 이제 경험했던 좋은 시간이었고요. 뭐 저희 부부가 이제 사진을 찍을 일이 잘 없어요. 제 핸드폰에는 부부끼리도 초상권이 있나요?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근데 요건 이제 본사에서 찍어준 사진이니까 이렇게 좋은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페일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도, 배움에 있어서 첫 번째 시도의 약자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첫 발은 저도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단지 그냥 이곳에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 배우고 듣고 또 이런 성취해 나가신 여러 리더님들의 얘기들을 듣다 보면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시너스트 그룹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잘 짜여진 교육 시스템이 없는 그룹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시너스트 그룹은 이렇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으니 단지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여서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리치와 제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한 달에, 오전에는 둘째 주 오전, 그다음에 셋째 주 저녁에는 이곳 분당에서 늘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꼭 지키시고 자유를 꼭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